절벽 위에서 놀다가 부주의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위험 표지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변변한 펜스조차 없었다. 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있었다면 그쪽의 잘못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그날따라 운이 아주 나빴을 수도 있죠. 하지만 펜스도 쳐있고 추락 위험이라고 하는 푯말까지 아주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다면 아마도 떨어진 사람의 잘못이 클 거예요.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차이는 위험에 대한 통제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위험에 대한 통제권이 있었다면 투자자가 되겠지만 없었다면 그 사람은 투기꾼에 불과하죠. 빤히 보이는 위험조차 피할 의지가 없는 투기꾼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가치조차 사라지게 되죠. 오늘은 좀 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꾸만 회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투자자는 많이 없어요. 여전히 투자보다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현실이 그러하니 아시다시피 주식을 해서 이익을 봤다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실패를 했다는 사람이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했다고 푸념하는 사람에게 투자했던 종목을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안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혹은 어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제품인지 아니면 진입장벽은 어떤지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뭐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도 그래서 사요, 팔아요, 아니면 뭘 살까요? 결론만 듣기를 원하시죠.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실패했던 사람의 대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다가 실패해요. 근대적 의미의 기본적 분석이 시작되자 주식의 가치는 수치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시장의 일반적 위험에 대한 개념 역시 정리되기 시작했죠. 펜스는 물론이고 경고 표지판까지 아주 대문짝만하게 생겼다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시장 참여자 중 대다수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편이죠. 대부분의 총알을 모두 피할 수 있고 설령 그 총알에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영화 속 주인공에게만 존재하는 허구임에도 대부분은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총알을 맞아버리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도 이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고도 안전한 위험 회피 방법이 분산 투자다라는 것쯤은 저도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들어와서 중학교 때부터 알았거든요. 분산 투자는 전문가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금융 지식이 없어도 그저 몇 종목을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추가 비용이나 피나는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누가 이 중소기업에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아. 대기업이랑 계약한다는 소문도 있다던데? 라고 하면서 종목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한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부도가 난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20개의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중 한 종목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전체 보유 비중의 5%만 손실이 나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내릴 수야 있겠지만 극단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거예요. 전체 증시가 위태로울 수 있는 커다란 패닉이 형성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잖아요. 내가 산 종목들 막 캡처해서 올리면서 파란불 몇 개 있어도 너만 믿고 간다. 이런 사진 되게 많이 올리는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예죠. 종목을 몇 개 더 사는 노력만으로 심각한 파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단지 귀찮다 혹은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몰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너무 다 잘 알려져서 다들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내가 직접 공부해보지 않은 위험한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또 골라서 말이죠.
이건 마치 절벽 끝에 처진 낡은 펜스에 기대서 절대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겠죠.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위험 회피 방법인 분산 투자의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이대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해보셔도 됩니다. 곧 같이 공부하시겠지만 종목들은 나름대로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상관계수와 관련된 포트 이론까지 자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스스로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개 내외로 집중 투자를 해보셔도 충분히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직 난 투자의 걸음마 단계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최소한 20종목 이상을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최소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최소한 30종목을 매수하라고 권고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말한 의사결정의 4대 원칙을 분산 투자 원칙에 인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쪽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인정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자주 받는데요. 제가 가장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확실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을 사야겠죠. 둘째, 결정은 확률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문제다.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건 확률로 접근을 하자는 건데요. 상승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을 담아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자는 겁니다. 셋째, 의사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서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왜 사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분석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두세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만 한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죠. 특히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투자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버는 수단과 도구가 너무나 많아졌고 동시에 돈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돈 가치의 하락을 결국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살아남기 위한 지식을 갖춰야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